안녕하세요. 엑셀 쓱싹 시리즈 영진닷컴에서 나온 책이죠. 저희 그 책을 사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챕터 2 문서 저장하고 열기. 엑셀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시거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 빼놓고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책을 우리가 샀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꼭 끝까지 영상 다 시청하시고 필요하시면 질문도 하시고 그러세요. 자, 우리 몇 페이지죠? 12쪽 문서 저장하고 열기. 이제 우리가 문서를 처음에 열면 무조건 이렇게 되죠. 화면이. 그죠? 제가 이걸 저장을 처음에 새 문서를 열면 무조건 통합문서 1이라고 됩니다. 두 번째는 통합문서 2. 근데 내가 통합문서 2라고 저는 돼 있는데요. 1이 아닌데요. 그러면 통합문서 1이라는 파일을 내가 모를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파일 이름은 물론 변경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서 그냥 통합문서 1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보통 바탕화면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해놨죠. 작업 표시줄에 해놔서 그게 굉장히 저는 편리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 일단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여시는 건데 잠깐만 닫아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도 물어보면 저장 안 하고 전 닫을 겁니다. 닫고요. 제가 지금 뭐가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잠깐만요. 자, 엑셀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여기 시작 버튼 보이시죠? 여기서 엑셀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바탕화면에 일단 바탕화면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처음에 이렇게 새 통합 문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새로 만들기.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신다면 처음에 통합 문서라고 이렇게 이름이 뜰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여기에 뜰 거예요. 그러면 아마 16 버전인가? 거기서부터는 이렇게 돼 있고 저는 202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셨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13쪽에 데이터 입력하기부터 할게요. 여러분 조금 안 보일 것 같아서 조금 크게 해놓고 할게요.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요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 걸 이거를 셀이라고 합니다. 셀 포인터는 기본적으로 A1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새로 열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런데 내가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에다 셀 포인터를 놓고 끝냈다면, 저장을 했다면 다음에 열었을 때도 이 부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열었을 때는 항상 A1에 있고요. 그리고 내가 셀 포인터가 어디 있다는 건 요거를 보시면 이름 상자에 보면 내 셀이 어디 있는지 이걸 주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A와 A1에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행 주소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셀 포인터를 나타내는 얘의 이름이 뭐라고요? 셀 주소. 그러면 지금 제가 클릭한 셀 주소는 뭘까요? 그렇죠. D3입니다. 여기를 보셔도 아시고 이 D열의 그죠? D열의 3행입니다. 자, 3형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셀 포인터가 있는 겁니다. 셀 포인터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조합해서 영문자와 숫자를 조합해서 우리는 뭐 B2, C2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문자가 앞에 나옵니다. 영문자가. 자, 넘버 2 갈게요.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셀 포인터를 원하는 위치로, 그러니까 위치로 이동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할 건데 클릭이 기본입니다.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고 이동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자, 제가 키보드를 미리 펴서 여기 방향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키보드가 제가 잠깐 키보드를 띄워놓고 키보드 부분 중에서 요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게 방향키거든요. 이 방향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방향키로 한번 해볼까요? 자, 방향키로 저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아래로, 그죠? 위로, 옆으로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다는 거. 자,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1번에 지금 만약에 입력을 하는 방법도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 셀 포인터 클릭한 상태에서 바로 타이핑을 치는 겁니다. 자, 저는 B2에서 지금 넘버 2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할게요. 그리고 항상 입력하기 전에 여기를 보신다면 이게 A라고 되어 있으면 영문이 쳐질 거고요. 가라고 되어 있으면 한글이 쳐질 겁니다. 자, 저는 한영키를 눌러서 자 한글을 칠 거라서 추천 띄고 여행지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계속 커서 이게 깜빡거리잖아요. 깜빡거리는 건 아직도 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야지 끝납니다. 자, 엔터 치셨을까요? 이렇게 타이핑을 치셨다면 자, 그런데 이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은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자, 여기서 더블클릭하는 방법, 자, 제가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더블클릭하면 더블클릭하고 추천 이렇게만 타이핑 쳐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자, 여기서 바로 여기를 클릭해서 바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수시 입력줄이라고 하잖아요. 클릭해서 자, 제가 여행지 이렇게 타이핑하고 엔터 치는 방법. 이 셀에서만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셀의 수식 입력줄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자, 제가 첫 번째 뭐였죠? 셀 포인터에서 바로 타이핑하는 방법.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셀 포인터 더블 클릭해서 타이핑. 세 번째는 뭐냐면 주소 입력줄에 타이핑하는 방법. 그런데 그럼 그냥 타이핑이 그런데 왜 굳이 이걸 알아야 되냐? 만약에 오류가 났을 때 잘못 입력했을 때 알아야 됩니다. 잘못 입력했어요. 제가 추천 여행지인데 여행 장소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바꿔야 되잖아요. 자, 바꿀 때 더블 클릭. 그죠? 더블 클릭해서 요 지를 장소로 이렇게 바꾸거나 그 다음 엔터 하거나 자 이번에 여행지로 바꿔볼게요. 자, 제 지금 마우스 포인터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어디가 있죠? 그렇죠. 전 여기를 클릭해서 지로 바꿀 거예요. 자, 이렇게 클릭했을 경우 제일 뒤에 클릭해서 백스페이스 바로 가라는 내용이 조금 더 배우기 힌트에 나와 있어요. 백스페이스 바로 지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로 제가 바꿀게요. 엔터 이렇게 하는 방법. 방법이 어떻게 내가 편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더블 클릭이 편하신 분도 있고요. 자, 주소 표시줄에서 수정하는 게 편한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빈 셀 포인터는 바로 타이핑 치지만 수정을 해야 되거나 뭔가 지워야 되거나 잘못 입력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저도 모르게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수식 입력줄에서 하는 방법을. 그런데, 이건 정답이 없죠. 내가 편한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엔터를 누르면 셀 포인터가 아래로 내려가지요. 그런데, 자, 보세요. 추천 여행지 하고 제가 엔터를 쳤어. 엔터를 치면 엔터는 항상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경주라고 타이핑을 칠게요. 그 다음에 자 엔터를 치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옆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럴 때는 탭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탭키는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탭키는 자, 여기서 보면 탭키가 사진이 너무 흐려가지고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게 탭키입니다. 자, 이게 탭키고요. 자, 저는 지금 경주라고 타이핑 치고 저 오른손 말고 왼손에 깨끼 손가락으로 옆으로 갈게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되죠? 제주도 타이핑하면 됩니다. 제주도. 자, 입력하고 나서 제가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엔터를 치면 되겠죠? 엔터를 쳤더니, 자, 바로 갔죠. 근데 왜? 얘가 원래는 밑인데 왜 저 옆으로 갔나요? 얘가 여기 있는 걸 보고, 자, 여기서 엔터를 치면 원래 밑으로 갑니다. 그런데 얘가 중간에 제가 다른 걸 입력해놔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쵸. 강릉이라고 타이핑 해볼까요? 강릉. 그리고 저는 옆으로 갈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저는 이번에는 이 옆으로 갈 거예요. 그럴 경우는 탭키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탭키를 사용했다면 탭키는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고요? 이쪽으로 이동해요. 근데 이쪽으로 갈 거면 쉬프트를 누르고 탭키를 하는 겁니다. 쉬프트가 어떤 거냐면,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쉬프트 탭. 쉬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탭이에요. 쉬프트 누르고 건너뛰면서 탭을 하시면 안 될 겁니다. 쉬프트 꾹 누르고 있는, 자, 쉬프트 꾹 누른 상태에서 탭을 누를게요. 쉬프트에서 손 떼지 마세요. 탭. 어때요? 반대편으로 가지죠. 이건 모른다고 해서 엑셀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엔터 칠게요. 밑으로 가야 돼서 엔터, 통영.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탭키를 치겠습니다. 자, 부여. 이렇게 해서, 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우스, 자, 여기서 부여해 놓고 있으시면 안 되고 엔터를 쳐야지 입력이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셀 포인터를 이동할 때 저 지금 마우스는 여기 있죠. 마우스 포인터를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는 안 하고 지금 이동이 되고 있잖아요. 포인터가. 그쵸? 마우스 포인터와 셀 포인터는 다른 거 아시죠? 자, 셀 포인터는 어떤 걸 말한다? 요걸 말한다. 자, 마우스 포인터는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15쪽에 파일 저장하기로 가겠습니다. 자, 파일은 파일 탭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있는 파일 탭을 클릭할게요. 파일 탭. 자, 됐을까요? 저장. 여기 보이시는 저장. 이거 보이시죠? 저장. 저장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저장했는데 그냥 깜빡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미 파일 이름을 정해놨을 경우만 그렇습니다. 근데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F12키를 누른 것과 똑같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뜹니다. 자, 어디에다 할 건지를 물어보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저는 장소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관하는 장소를 저는 내 PC에 엑셀이니까 제가 D 드라이브 엑셀이라는 곳에 이거를 저장할 거예요. 파일 이름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에 저장. 이렇게 나왔을 때 찾아보기로 떠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왜 선생님이랑 다르나요? 전 저장을 눌러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볼게요. 여기 보이시면 책에는 지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나오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화면이 저랑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윈도우 저는 11에다가 엑셀을 2021을 쓰고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찾아보기라는 건 나왔죠. 클릭할게요. 자, 이걸 클릭하신다면 지금 제가 16쪽으로 넘어갑니다. 16쪽에 파일 할 곳을 정해야 되겠죠. 클릭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장할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책에서는 어디에다 하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문서에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 물론 문서에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D 드라이브에 뭐 엑셀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이 혼돈을 가지시면 안 되니까 문서에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하고요. 여기 클릭하고 저는 뭐라고 바꾸죠? 추천 여행지라고 저도 타이핑 해볼게요. 추천 띄고 한 칸 띄었죠? 여행지.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클릭을 해주면 이 문서라는 곳 잠깐만요. 이 문서라는 여기 폴더 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장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게 제가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파일에 얘가 저장이 됐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은 이 장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버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꺽쇠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시면 좀 제가 파일 이름을 잘못했나 보네요. 지추천 여행이라고 했는데요. 추천 여행지인데 제가 뭔가 클릭을 잘못해 위치가 어디라고 돼 있죠? 문서에 돼 있다는 걸 저는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거를 제가 이대로 해놓고 문서가 제목 표시줄에 파일 이름이 표시되는 걸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름을 제가 잘못했어요. 자, 이름 수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탐색기에서 하는 건데 제가 파일 탭에서 닫아보겠습니다. 닫기를 할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닫기 보이시죠? 이걸로 닫으면 됩니다. 닫아볼게요. 그리고 자, 닫고 다시 한번 파일에 열기를 눌러볼게요. 열기. 자, 찾기를 해볼게요. 찾기로 해서 자, 제가 어디다 했죠? 내가 초보 때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제가 어디다 했는지를 모르겠어 찾지를 못해서 고생하십니다. 제가 지금 실수로 추천 여행지인데 지추천 여행지라고 했죠. 그런 경우 자 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할게요. 우클릭하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 이름 바꾸기라고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 책이 없는 내용 한다고 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걸 눌렀더니 이렇게 됐죠. 저는 이 상태에서 추천 여행지라고 다시 한번 타이핑하고 엔터를 칠게요. 그럼 이름이 제대로 됐죠? 이걸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는 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그랬더니 파일이 열어졌죠. 좀 전에 저장했던 게 열어졌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 내가 파일에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목록이 나옵니다. 최근에 했던 거라면 그래서 이 목록에 있는 걸 바로 클릭해도 열어집니다. 이걸 클릭하면 아마 없다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목록에는 있지만 이건 없다고 아마 클릭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죠? 자,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자, 열어서 파일 열기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를 직접 한번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 해서 이름도 저장하고, 다시 한번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업에서 조금 팁 하나 더 드린다면 우리가 저장할 때 파일에 저장하잖아요. 그런데 파일에 저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4번 할게요. 4번 저장에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 단축키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더하기가 붙으면 무조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S. 왜 S일까요? 영어의 S에 save라고 save의 약자인 S를 치면 저장입니다. save가 저장이거든요. 자, 저장. 그러면 우리가 배운 그 다른 이름으로 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도 금방 배웠죠. 그건 뭐냐? 자, F12키입니다. F12키를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만요. F12키입니다. F12키는 제가 지금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F12키는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있는 걸 펑션키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끝에 있는 F10이라고 써있는 이 키를 말하는 겁니다. 그 키를 누르면 자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바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뜹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파일 열기까지 가져가신다면 정말 좋겠고요. 자, 여기 이름이 여기 가운데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꺽쇠 보이시죠? 요 단추를 누른다면, 클릭하면 뭘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저는 혼자서요 만들 수 있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